제8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뚜둔. 아이 뚜 아, 왜 뚜둔을 했냐? 아니, 영화를 저희가 안 보고 왔거든요. 저희 책 보고 왔어요. 굉장하죠? 저희 책만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머리에 살짝씩 쥐가 나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 빠지던 찰나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음, 음. 구미님은 괜찮으셨나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 그 모든 SF 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핵심적인 세계관을 초반에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을 그죠? 따라가지 못하면은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음. 그 작가 특징인 것 같은데 앤디 워홀이 워, 아니죠. 워. 자꾸 앤디 위어인데 앤디 워홀이요? 위어 앤디 위어. 제가 자꾸 앤디 워홀로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제 집에 마션이랑 그 아르테미스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책을 완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SF 제대로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주인공이 그죠? 갑자기 혼수 상태에서 띡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나 여기 왜 있지? 뭐야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쭈글쭈글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나도 얘 뭐야? 근데 어쩌면 물론 소설의 장치긴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혼수 상태가 다름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치, 우리도 백지, 그치? 주인공도 백지. 그치? 아, 참 그레이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스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스포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이 스포가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아닌가? 의미가 있겠죠? 아, 의미는 있어요. 끝에 가면 있는데 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 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약간 그 감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은 스포를 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 그쵸?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된 계기가 그래, 계기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을 제가 읽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 처음에 근데 되게 떨떠름했죠. 뜬금없었던 거. 되게 뜬금없이 결정했었던 이유가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를 보다가 프로젝트 헤이 메일리 괜찮은데 이거 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별 큰 의미는 어, 없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자고 정한 직후에 앤디 워가 위어 작성한 글이라는 거예요. 제가 워라 그랬나요? 앤디 워홀 같아요. 역시 이름을 못 외우는 또 저의 괜찮아요. 부족함이 저도 드러나네요. 못 외웠습니다. 저 앤디 위어의 이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책이? 이게 3부작 세 번째 책이에요. 그죠? 네. 뭐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마션을 워낙 재밌게 영화로 봤기 때문에 이 책의 기대치가 되게 올라갔었죠. 그 사실을 알고. 구미님은 제가 이제 추천 드리고 나서 괜찮으셨어요? 어땠어요? 일단 집에 제가 마션이랑 아르테미스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그 사실 내용을 몰라. 언젠간 읽어야지. 그랬던 책이고.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 책은 이제 대출을 하면 2주라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막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한 책은 이 소장 기한이 무한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죽기 전까지겠지만 자꾸 미루게 돼.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음. 제가 마션 영화도 안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아니, 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보다 우주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헤일 메리를 읽자라고 추천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쫙 지나가는 것을 이제 지금 조금 천천히 이제 풀어 나가고 있는데,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를 보면은 이 다큐지 완전한 우주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인터스텔라를 영화관에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봤었거든요. 왜 봤는지 누구랑 네. 같이 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3시간 동안 앉아서 그 우주를 보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할 그러니까 거면, 구미님은 그게 굳이의 그치, 영역인가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디스커버리 자료 화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 근데 혹시나 그 SF 이런 소설의 매니아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저희들의 사과의 말씀을 아니. 전하고 그러니까 이거 비판하는 시작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쨌거나 영상미가 좋다라는 건 너무 동의하는데, 영상미도 중요하지. 근데 왜 영화로 자꾸 그 영상미 우주 영화를 구현하려고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궁금. 왜냐하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동네 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구현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여서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런 SF 영화를 본다라는 게, 근데 보통은 디스토피아적이고, 보통은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만연한 세계에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 살아남는다. 이게 약간 크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그 우주에 관련된 SF 영화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연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난 영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음, 사실 이 헤일 메리를 처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막 부유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헤일 메리가. 근데 알고 보니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우주선 이름인 거죠. 헤일 메리 뜻이 있던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미식축구 영어에서 갖고 온 건데 경기 역시, 막판에 역전을 노리는 그 스킬이에요. 예. 역시. 나 이런 그래서 디테일한 그 거 패스 챙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패스에 따와서 이제 인륜의 구원을 그 우주선 이거 하나에 맡겨두겠다. 맡겨서 이제 제발 좀 구해달라라는 좀 처절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그 기억을 잃은 그레이스가 그 헤일 메리오인지도 몰랐을 때, 나 여기 왜 있지? 이러고 있을 때 같이 멍하면서 나 이거 왜 읽고 있지? 이러다가 서서히 이제 음, 그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기억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 여기 조금 이제 책의 요약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이나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있으니까, 왜 이 헤일 메리 호가 그죠. 만들어졌고 왜 우주에 가게 됐으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군밤님 이거 정리하셨나요? 아니면은 저희 그냥 티키타카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뭐 정리는 안 했지만 아,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봅시다. 아, 이제 지구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쏘아 올린 이 원인이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다가 이제 태양의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럼 그 떨어뜨리는 요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뭐였죠, 구민님? 그걸 아스트로 파지인가요? 맞나요? 아스트로파지라고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을 그레이스 씨가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거의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 어쨌든 약간 예, 이건 그 이름은 넘어가고. 이제 지구에 바닷말이 있는데 그 아스트로파지도 뭐 우주의 바닷말 같다 이러면서 그래 뭐 영어로 비슷한 예. 단어인데 어쨌든 네 그래서 아스트로파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아스트로파지가 태양의 에너지를 막 갉아먹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종말을 맞아야 되나? 이러는 상황에 이제 인류가 아스트로파지에 감염이 안 된 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의 많은 곳에 가가지고 번식을 하는 생물체예요. 근데 어떤 행성이든지 다 감염이 되는데 한 행성만 이 아스트로파지를 억제하고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행성을 찾아서 아 그럼 우리가 저희 가서 이유를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멜해리를 헤일 실행해서 메리 우주선을 만들고 헤이 메리 헤이 뭐라고 했죠 제가? 메리 메리요? 일단은 요거 소개를 마무리하고 네네네 죄송하다고 죄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옵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가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같은 공간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수면 코마 상태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마에 그 적응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 예. 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3명을 태워요. 그쵸 원래는 5명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과학자 2명이 죽고 그래서 3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쵸 이제 우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코마 상태 딱 풀려서 일어나는데 2명은 죽어요. 이미 죽어 그 있었어요. 코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그레이스 혼자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이 타우 세티 별에 가가지고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 또 외계인을 만납니다. 외계인을 만나가지고 그 외계 행성도 이제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멸망에 가까운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출발한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우주에서 만나가지고 큰 동료가 돼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예, 네. 책이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큰 골자고 초반에 이제 설정을 잘한 게 저희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실제 지구가 1.5도가 상승되면 우리가 다 죽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 우리 지구가 기후 변화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세대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다가 그 아스트로파지가 태양 에너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태양 근처에 분포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지구에 닿는 그 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맞아요. 이 헤일 메리호가 갔다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27년? 37년? 지구 시간으로 편도 13년, 그러니까 26년에서 26년. 27년 걸려요. 그 네. 시간을 어쨌든 벌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막 빙하도 녹이고 메탄 엄청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북극 남극 역발상을 한 가가지고 핵 거죠. 예. 터트려가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겁나 그 뽑죠. 예, 기후 전문가가 울거든요. 자기는 평생토록 이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고백 막 평생을 바쳤는데 그 기후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를 더 일으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비가 터뜨리는 그날 터뜨리고 울어요 막.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과학자의 관점으로
이 어떤 자신의 연구를 신념을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음. 해보긴 했거든요, 저는. 물론, 아니 근데 예, 그 아 앤디 워 이 작가가 예, 되게 상반되는 요소들을 엄청 많이 넣어놨잖아요. 재밌어요. 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지구 종말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해서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살려야 될 요소들 또 지구가 주인공이 죽을 수 있는 요소로 바꾸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머리가 진짜 이거 하는데 되게 많은 용을 쓰셨구나 그러면서 아, 이렇게도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감탄하면서도 봤거든요 저는. 그쵸. 실제로 앤디 위어 이 저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모든 해당되는 논문들이나 이런 그 과학 지식이나 이론이나 공학적 사실들 이런 것들을 자문도 많이 받기도 했고 거의 사실적으로 많이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뭐랄까 약간 머리는 아팠거든요. 오랜만에 막 계산 막 나오고 수식 나오고 막 중력 가속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점 몇인데 실제로 지금 이 헤일 메리 호의 뭐 중력이 뭐 1.5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0.5인가 막 밖에 안 그거를 그냥 나타내기 위한 수치로 표현을 하는 장치로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죠, 그죠. 몰라도 아 대충 아 지구의 수치가 이건데 우주선의 수치는 이거니까 중력이 좀 덜하네. 뭐 이런 거를 이 또 말로 약하네. 표현하면 예, 말로 표현하면 생각보다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학적 공학적 지식으로 잘 엮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밤님한테 중간에 우리 서로 근데 사실 이 책이 실제 종이책으로는 692쪽인가 막 그래요. 전 그렇게 페이지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제가 전자책으로 아이패드로 이걸 읽었는데 제 아이패드가 이제 예전 그 아이패드 프로 11인가 그래요. 예. 306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음. 페이지가 되네. 한 2배 정도 되나? 한 600페이지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서로 포기할까 봐 감시를 했어요. 너 책 읽었어? 아니 감시는 아니고 물어봤어요. 너 책 읽었어? 아, 그게 감시 목적이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모님이 자꾸 중간에 너 어디까지 읽었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뭐 그런갑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었군요. 아니야, 그냥 궁금했었던 거고. 저는 감시당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보다 군밤님이 책을 또 잘 읽으시는 거예요. 막 아니, 도대체 고민님 생각에 저는 얼마나 낮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기, 내가, 기대치가 얼마나 낮은 사람이야, 나는. 아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군밤님이 못 읽겠다라고 하면 나도 읽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귀찮으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 그 선택을 나한테 떠밀었었구나, 계속. 아, 그래서 진짜 읽은 거 맞아? 왜냐면은 추천 어쨌든 받은 입장에서는 아니 나 이거 지금 못 읽겠는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너무 잘 읽으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힘을 내서 박차를 가서 읽기 시작했다가 어, 제 전자책 페이지로 한 40페이지 정도부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면 실제 아니, 종이책으로는 저도, 한 80페이지? 예. 어쨌든 네. 아니, 저도 초반에 그 구미님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미지화해서 상상하는 거가 너무 피로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네. 아니, 처음에 코마 상태 깨어나가지고 기억 상실 없고, 그리고 그 장면도 이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우주에서 코마 상태 깨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구에서 문제점을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평행적으로 진행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끔씩 따라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묘사하는 부분들이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페이지, 20페이지는 뭐 묘사가 되게 적나라하니까 상상력이 막 풀 가동되고 아니, 좋은 거예요. 재밌다 했는데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고 네, 계속 40페이지 상상해야 돼. 되니까 계속 상상력이 막 과부하 걸려서 왜 컴퓨터 과부하 걸리면 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서 살짝 머리가 뜨뜻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군밤님이 얘기한 부분을 조금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좀 그 있잖아.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면 처음엔 끼릭끼릭하다가 그죠 계속 그죠 움직이면은 엔진오일 이렇게 돌려야 되는 어 것처럼 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도 안 나고 계속 진짜 완전 너무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살짝 저도 그 위기가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원래 전공이 어쨌든 이과 쪽이었으니까 갑자기 나 과학 좋아했었지 참 이런 그 끼리끼리를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맞다 나 과학 좋아했었지 이러면서 야 이 주인공 대박이다 그레이스 박사 천재 맞네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음, 아무리 그래도 근데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짧은 시간 내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 그것에 이제 뭐 5명 태워간다 했지만 어떻게 그 전 인류를 구원할 프로젝트에 고작 3명만 태울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주인공 중에 여자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트라이트 스트라트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 말고 스트라트 스트라이트 아니에요? 나 이때까지 스트라이트로 읽었는데 스트라트 아니에요? 아 스트라트네. 왜 입력 죄송합니다. 출력 다 다르냐? 아유. 스트라트거든요. 스트라트가 이 그레이스 박사를 처음부터 이 아스트로파지를 이제 처음부터 발견한 그 처음부터 진짜 마지막까지 온갖 곳을 다 끌고 다니면서 거의 정예부대처럼 치밀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는 정작 자기가 치밀하게 키움 당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마 그 코마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7천만 명 중 한 명인가? 얼마 7천 명 중 한 명인가? 맞아요. 막 하여튼 되게 엄청 희귀한 유전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우주로 쏘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 그레이스 박사까지 포함해서 그쵸?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았는데 근데 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든 끌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편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여행으로 자살 임무입니다. 이거. 기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스트로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나 그런 거를 지구로 귀환시키는 작은 장치들, 작은 로켓 장치들은 달아놨는데 사람이 다시 오기에는 연료와 뭐든 식량과 다 부족한 거지. 준비하지 못한 거지. 근데 이 모든 우주 임무와 약간 그런 걸 다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그런 코마 상태를 이제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4, 5년 정도 네.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까 그 네. 구밤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좁은 곳에서 서로 죽이지 않으려면 코마가 최고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잠을 자는 게 의외로 그렇게 장기간 잠을 자게끔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 기술로 현재로서는. 난 그것도 책 네. 통해서 알았네. 어쨌든 그러다 음. 보니 중간에 이제 사소한 오류로 폭발 사고 일어나서 전문가 2명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군이었죠. 그레이스 박사가. 근데 이제 메인 후보군이 됐고 가다가 코마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2분이 죽어요. 깨어나 보니까 이미 백골 상태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 혼자 그러니까 이 제가 다른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일단 스트라트 이분이 굉장히 뭔가 약간 냉소적이고
정말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막 이런 거를 또 이제 분석한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레이스 박사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비자발적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그레이스 박사가 울거든요. 자기 가기 싫다고. 아, 나는 죽기 맞아요. 싫다. 내가 죽기 싫은데 왜 가게 하냐. 그 같이 우주선에 탄 동료 중 한 야오 대장인가? 그분은 그레이스 맞아요. 네. 박사가 원하지 않으면 태우지 않겠다. 되게 올곧은 면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스 박사가 야오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다. 나 태우는 거 스트라트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트라트가 자원하면 좋겠지만 이러면서 약간 끌고 가. 약간 이런 당신은 이제 어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잔인하게 맞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양맥이어가지고 우주 어, 태워서 보낼 거다. 우주선 태워서 그런데 그렇게 협박도 하고. 협박을 막 해. 그러니까 막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악요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가 나 감옥 갈지도 모르죠. 막 이러면서 지옥 갈지도 모르죠. 근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 괜찮아. 약간 이러면서 진짜 좀 로봇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영화에서는 좀 그 소설가 스트라트의 성격이 소설과 영화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고요. 약간 영화는 아, 그래요? 조금 더 인간적인? 인간적인 느낌이 살짝 있대요. 아, 아무래도 이제 영화는 연기로서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각색이 조금 더 들어갔겠죠. 근데 사실 나는 소설 그대로 표현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여담이었죠. 그러니까 이 팬층이 조금 이제 스트라트라는 인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지 네. 않았을까라는 음,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하긴 했고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레이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되게 과학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거든요. 야, 너드남 그 너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그레이스 박사란 말이에요. 약간 친구 관계도 막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근데 학생들을 너무 사랑했어 그레이스 박사가 자기 중학교 교사거든요. 이제야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스 박사가 어디 그 연구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던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맞아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학계의 이단아였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외계 생명체는 뭐 물이 없단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반박을 빡 하고 열받아서 학교 때려치고 나와서 중학교 네. 교사를 하는 지금 박사거든요.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나 No. 혼자 노를 외치고 박차를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를 혼자 왕따 그쵸, 시켜버렸어요. 그쵸.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약간 세계에 대해서는 염세적인 게 있지만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가르치는 건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라트가 띵 와가지고 당신 전문가죠? 당신이 쓴 논문을 읽어봤어요. 아니 뭐 내 논문을 읽어봤다고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스트라트가 아스트로파즈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뭐냐 연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하다가 외계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와 외계 생명체야 근데 물이 있네 다르네 이렇게 미쳐가다가 우주까지 날아간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그레이스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장했었던 그런 가설이 있잖아요. 그쵸. 가설을 자기 손으로 부셔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근데 멋있는 부분이에요. 역시 너드남이다. 과학자, 오타쿠다 이렇게 아, 그런 생각했던 거요? 게 그러니까 자기의 논문이 반박되었지만 그것보다 실제 외계인 물론 조그마한 진짜 아메바 같은 거지만 만났다는 거에 압도된 거야. 나는 그 과학자의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좀 극성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극성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이론과 이 어떤 이게 사실일까? 이게 이런 현상이라면 이런 가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 가설이 맞아 떨어지는 그 희열, 성취감 이거에 이제 미치는 거지. 그게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메커니즘이지 않을까. 동의하지 여러분 않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동의하고 아니고 할 그게 없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그래요? 그레이스란 아니, 어, 그러니까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학자라는 그 직업군의 생각을 엿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반응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새롭게 느꼈었던 것들이죠, 음,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도대체 우주 영화를 왜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 깐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아, 그레이스 박사가 이 아스트로파즈를 받고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우주선 안에서 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위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 로키를 만나잖아요. 네. 우주에서. 아니, 도대체 로키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했지. 내가 생각하는 이 궁금증의 포인트가 사람들에게는 우주가 될 수 있겠구나. 완전히 이해를 하기 시작은 음, 했어요. 다만 이 책이 되게 큰 역할을 했네요, 구미님에게. 이제 우주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이 회의를 내려놓진 못했지만 아, 그래요? 역시 한국말 끝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아니, 너무 저는 섣불렀다는. 이렇게 봐봐요. 책 한 권으로 저의 모든 이 생각이나 이것들 의문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우주선 내부와 이 그 로키라는 외계 생명체 그리고 로키가 구현하는 제노라이트 뭐더라 하여튼 네. 그것들이 제노라이트. 뭐 맞나요? 제노라이트 나이트 그런 물체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궁금증은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싶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궁금증이었다. 뭐라는 생각이 들었고 넘어가서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때까지 많은 스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라 하면 이제 그 왜 우주로 날아갔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면은 인류를 구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포니까 알아서 보십시오. 영화를 보던지 뭐 책을 읽으시던지 뒤로 가시던지 무책임해. 가지 마, 가지 마. 뒤로는 가지 가지 마. 마. 그냥 근데 이 그냥 영화는 같이 스포 들어줘요. 근데 이 영화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이렇게 캐내는 게 되게 이 책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빠르게 얘기할게요. 중간에 그레이스 박사가 결국 로키와 그레이스 박사의 그 언어를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일단 첫 번째 재밌었고 이제 음, 나중에는 그 언어 이렇게 번역체를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요 그레이스 박사가. 근데 그거 없이도 막 그냥 알아들어. 그 외계어가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약간 화이팅? 뭐 약간 이런 거야. 제가 이야기로는 맞아요. 뭐 안녕이라면 막 이러면 안녕이야. 여기는 화음과 음으로 소통하거든요. 로키는. 영화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제가 이 책으로서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엑셀로 했는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그 음유를 듣고 다 알아들어.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미솔 하면은 그래 잘 가 뭐 이런 거잖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받아들여지면서 이해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음, 신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소리를 듣고 그 모양과 표정,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걸 뇌에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충분히 그레이스가 로키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로키도 그레이스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시간도 꽤 충분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 그쵸. 서로 만나서 있었던 시간을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개월에서 연수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더 신기했었던 게 이 에일리언이라는 요소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미지의 존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이미지 속에는 무섭거나 우리의
문명보다는 더 발전됐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좀 동등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음, 엘리언 자체를.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되게 새로웠어요. 엘리언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친구가 된다고 이렇게 아, 만들었다고 하는 요소들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저 이제 뭐 교수님이 수업 듣고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거 제가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어, 왜 우리를 침범하러 오지 않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음, SF나 디스토피아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로봇 침공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외계인들은 고도로 발달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헤일 메리호 작전을 세울 때도 우주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까 봐 물론 우울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코마 상태 이런 설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보다 고도로 문명된 고도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문명이 살아 있다면 그들이 악하게 된다면 서로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지구 역사를 음, 봤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마야 문명, 있죠, 고도로 발전된 있죠. 문명들은 멸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선한 개체만이 고도의 기술이 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까지 갔었어. 그런데 음,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로키는 겁나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구마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것처럼 인류와 비슷한 심지어 방사선을 몰랐던 거야.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몰랐었고 그래서 대원 맞아요. 23명 중에 로키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고증을 해줍니다. 아, 우리보다 중력이 거의 8배인가? 엄청나게, 왜냐면 거의 돌 막 이런 걸로 구성된 그 네. 몸체를 갖고 있거든, 로키가. 그러니까 지구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중력 체계의 무거운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방사선이 대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키가 사는 행성은 40에리 단위거든요, 이름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그냥 에리딘가 뭐 이렇게 좀 줄이는데. 그 나중에는 에리디언인가 뭐 이렇게 부르고 막 이름을 너무 40 에리단이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 40 에리단이 그 행성은 너무 무겁고 그 뭐지? 우리는 이제 기체 대기 상태도 우리는 가볍지만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엄청 뜨거워요. 그 맞아요. 로키와 저희 그레이스 박사는 서로 그냥 맨살을 맞댈 수가 없는 게 어, 로키 로키의 자체, 몸 온도가 200도가 넘어갑니다. 예, 그니까 여기 자체가 너무 뜨거운 행성에서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기체가 암모니아와 뭐 메탄 이런 걸로 막 중금속도 되게 많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이 안 들어오는 행성에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그리고 막 그런 이제 약간 고증을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 이 별은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근데 이게 그 고증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줘가지고 그 개연성이라는 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개연성이 너무 완벽하고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학적 완벽.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 상상력을 방해할 만큼의 오류가 없었어. 예. 사실 오히려 따라가기 더 급급했어요. 납득하고 이해시켜주고 막 되게 친절하게 밥 떠먹여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아 너무 그래가지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질문이 뭐였죠? 언어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더 재밌다고 건범님이 얘기하는데. 근데 언어도 이 로키 행성의 특징 때문에 언어가 이 주파수로 맞춰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이 그 행성에. 로키는 눈이 예.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 모든 사물을 감지하는 그거 자체가 이 주파수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가 없고 빛도 안 들어오고 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레이스 보고 너 빛으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되게 흥미롭게 맞아요. 주고받는 서로를 장면들인데 맞아요. 어쨌든 그레이스 박사는 외계인도 로키도 그렇고 언어 천재들이다.
나의 영어 학습을 생각하면 그들은 언어 천재들이었고.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외국인 옆에 6개월 동안 갇혀 맞아. 그러면 있으면은 말 틀 거야. 할 거예요. 답답해서라도 아, 틀 거예요.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이게 무슨 스포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있는 게 결국에는 그 타우세티라는 별, 그 감염되지 않는 별에 가서 어, 방도를 찾습니다.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뭐죠? 무언가를 찾습니다. 타우세티. 아니 그건 별 그 이름이고요. 이름을 그게 별 이름인가요? 죄송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타우메바를 찾습니다. 그래서 와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데 타우메바 뭐 이렇게 진화를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한 몇 가지가 생기는데 우선 그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면 타우메바가 질소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구랑 그 음, 에르디언 이름 겁나 헷갈려. 음. 에이드리언 맞나요? 모르겠어. 나 이 이제 헷갈리기 행성에는 시작했어요. 질소 함량이 막 8%가 넘어가고 지구는 21%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타우메바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절망이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번뜩 하는 게 질소에 이제 그 내성 있는 타우메바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배하다 질소에 살아남는 타우메바를 건져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들을 배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질소에 내성이 생긴 이것들이 그 제노나이트, 그러니까 로키의 우주 선체와 로키의 그 외계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물질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되게 신기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감동 포인트가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결국에는 로키가 그 중간에 이제 원래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없다라고 그레이스 박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료를 그 페트로파지? 죄송합니다. 아스트로 아스트로파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아스트로파지를 이제 연료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막 중간에 막 2는 MC 스퀘어 하면서 막 그 엄청난 발견, 막 이게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그런 중간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온다. 어쨌든 저는 일을 100%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근데 그걸 이제 편도밖에 없어서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알고 로키가 우리 많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말 신나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질소에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질소도 견딜 수 있는 타우메바를 각자 또 나눠 갔습니다. 우리 행성 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레이스 박사가 이제 한 3, 4일 됐나요? 몇 주 됐나요? 몇 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큰일 났어. 타우메바 이놈이 아스트로파지를 다 먹어버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봤는데 알고 보니 로키의 로켓 빛이 사라진 이유가 알게 된 거죠. 큰일 났다. 로키는 지금 우주 중간에서 멈춰 서가지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타우메바가 로키의 아스트로파지를 다 먹었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서 집으로 못 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결단을 내리죠. 그레이스 박사가. 나 지구로 돌아가나? 나 집에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 친구 로키 어떡하지? 으악!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자살임무다 보니까 이 해결책을 작은 로켓에 달아가지고 지구로 보낼 생각이었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망설임도 잠시 보내고 타우메바랑 아스트로파지랑 이렇게 돼가지고 보내고 그 비틀즈 로켓이죠. 비틀즈에 네. 가수를 이름 붙인 이제 로켓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구에 원래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보내고 열심히 로키를 구하러 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제외 장면이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우주에서 서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레이스 박사는 진짜 죽으려고 간 거예요. 로키 구하고 죽으려고. 왜냐하면 맞아요. 그 로키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이미 제노나이트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우메바가 있는 감염된 상태에서 원래 자기 별로 자기 행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 메리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로키가. 같이 이제 그 행성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 지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엄청나게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지구로 돌아가봤자 그레이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량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로키의 없어요. 행성에 외계인들이 먹는 식량은 중금속이랑 막 이런 거 덩어리라 가지고 물론 뭐 단백질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먹는 즉시 즉사하는 거죠. 청산가리 같은 거죠. 중독돼 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로키가 굉장히 뛰어난 공학자거든요. 사실 그레이스 혼자 있었으면은 지구 못 구했어요. 로키가 그레이스랑 합작해서 과학적 이론은 그레이스가 얘기를 하지만 로키가 실제 공학자로서 모든 그 실험 장치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성공적으로 해서 능력자였어. 예. 네.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로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럼 타우메바 단백질인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아이 맞아요. 그럼 나 죽지 않을 수도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 행성 40 에리 단위로 40이라고 제가 자꾸 했는데 40 에리 단위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딱 넘겼는데 살아 있는 거야. 나 거기서 나는 죽었을 줄 알고. 과연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로키가 막 음, 로키도 약간 거의 죽기 직전에 이러고 있는데 그레이스 우주선이 딱 오는 걸 보고 엄청 막 거기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하이음이라고 하나? 네. 하이음이라서 고주파수일 고주파수라서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익숙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약간 그래서 이제 이들도 기분이 슬플 때 이럴 때는 완전 저음이 이렇게 와 이러다가 기분이 좀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톤이.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막 그러니까 막 감동인 거예요. 막 로키가 그리고 로키가 그레이스를 막 반겨 막. 근데 그게 너무 막 나는 나 거기서 약간 찔찔했거든요. 그 제일 장면 어땠어요, 군밤님? 저도 거기서 되게 찔찔까지는 아니고 뭉클했어요. 저는 아 그래? 저는 가슴에서 눈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고 다시 얘기할게요. 가슴이 되게 울컥했어요. 뭉클하면서 그레이스가 로키를 찾으려고 우주복 입고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맞아, 외부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예, 약간 이런 느낌 밖에서 야 일어나 일어나 막 이런 느낌 예, 급해가지고 예, 막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죽었을까 그 봐. 전에 그 로키가 죽은 건 줄 알고 막 되게 걱정을 하면서 막 이러는데 외계인이랑 이렇게 친구 먹으면서 외계인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어 다른 영화에서는 사람과의 우정을 다루는데 이거는 좀 외계인이라고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계속 어, 그러면서 신선했어요. 그런 어, 장면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성향도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 성향이 있지만 자기의 미래를 다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한다? 뭔가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오가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든 뭐든 물론 우리는 사람밖에 없죠. 외계인이 없죠, 실제로는. 아직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숨을 오가는 어떤 위기 상황을 함께 견뎌낸 우리가 전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우애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종족을 넘어선 그 유대를 가족의 이상의 어떤 전우애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이거 그러면서 저는 사실 거기에서 물론 제가 새벽에 또 이 책을 또 읽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되게 속도감 있게 막 가속을 내다가 뒤에 그러니까 이제 전자책으로 한 50페이지 남았을 때부터는 이게 끝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끝나버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물론 이제 한번 읽고 나면 뭔 말인지 알죠. 예,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론들이나 이 대충 넘긴 어떤 요소들을 다시 한번 탐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2번, 3번 읽지는 못했어요.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일단은 그 그레이스 박사와 로키의 어떤 우정이 1차적으로 독자들한테 다가온다. 이게 큰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로키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그러니까 독자들한테는 되게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로키도 막 그레이스 박사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뭐 음식 이건 뭐 어때 이렇게 막 하다가 그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 재밌었던 게 그레이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구에서도 사실은 자기 학생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레이스 음, 박사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우주로 날아간 거 말고 이 프로젝트에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애들이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과학적 어떤 호기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물론 강제적으로 우주에 가긴 했지만 우주에서 로키를 만나고 로키를 구하고 지구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 거는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는 음, 선천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극률한 마음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로키도 그런 외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로키도 그런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람 인자인가? 어쨌든 그런 존재?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그 40 에리단이 별로 가서 그 그레이스 박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 거기서 살아가요. 물론 노화가 맞아요. 빨리 살아요. 진행되긴 해요. 중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력이 세기 때문에. 어 근데 거기서 하는 일 때문에 나 완전 거기서 좀 오열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감동적인 아 거야. 그 부분에서 더 오해하셨구나. 아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니야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음,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좀 훈훈하게 써가지고 저는 아, 그래도 우, 지구에서도 했었던 일을 여기서도 하면서 이제 예. 자기의 그런 것을 지켜 나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냥 아니 그레이스 박사가 또 좋았었다 정도인데. 교사로 그 인류 문명의 과학적 지식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막 조그마한 학생들 음, 와가지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알려준단 말이에요. 교사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천직인 거지 교사가. 근데 내가 거기서 왜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는 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를 좀 자신의 문화권으로 땡겨오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존중하지 않고 좀 이해받길 바라고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레이스 박사는 그들에게 사실 되게 낯선 존재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다 맞춰주면서도 그레이스 박사가 원하는 일을 하게끔 그 문화를 또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필요한 거기 상호작용이긴 하죠. 그걸 보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레이스 박사가 음, 일을 중학교 아니 뭐 교사로서 일한다에 어떤 감정을 받았다기보다는 하여튼 전 그랬고 또 한 가지 좀 현실적인 걸 많이 반영한 부분이 왜 그 헤이메리오 발사 사람들 태워가지고 발사하기 전에 약간 파티했던 거 기억나요?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네,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정하잖아요. 누구는 맞아요. 권총, 누구는 헤로인, 뭐 누구는 뭐라더라?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질소. 질소. 근데 뭐 죽는 거는 이제 소설적 장치지만 실제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기 전에 죽을 것을 알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조금 어느 정도 극복 혹은 받아들이고자 실제 문화가 그런 파티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누구지? 무슨 암스트롱인가?
달 뭐 아니면 최초의 우주 비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 무슨 초대장 같은 걸 나사에서 누구누구 뭐 언제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초대장 같은 거 이렇게 우주인들한테 주고 그들이 이제 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이런 문화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좀 차용해서 따온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이걸 또 그대로 썼네? 약간 이런 생각도 전 좀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군밤님은 뭐 좀 어떤 저는 오열했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보다는 그 읽으면서 재밌게 느꼈었던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레이스 박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러고 막 그리고 중간에 타우세티 별에서 타오메바를 추출하고 나서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 아스트로 바지. 파지 이름이 맞아요. 헷갈려요. 아스트로파지들이 그 탈출하면서 우주선이 위기가 좀 몇 번 찾아오거든요. 네. 타우메바가 탈출하면서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아니 아스트로파지가 거기 탈출을 해요. 어. 그래서 그 타오메바를 채취하고 난 뒤에 네. 한번 우주선이 추락할 뻔합니다. 그 타우메바가 탈출해서 아스트로파지 연료를 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뒷부분의 그 위기입니다. 뒷부분이에요? 예, 예. 오케이. 그 타오메바를 채취하고 나서 그런 위기들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아, 되냐면은 맞아요, 맞아요. 예, 우주선이 막 뱅뱅뱅 돌고 저기 연료 탱크 하나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번식 때문에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 번식하려고 다 탈출해가지고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나중에 고치려고는 하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일부러 그 부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드렸었던 이유가 그거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도 요 부분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라는 이 요소를 이렇게도 작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레이스가 되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 엔진 하나 없어지고 나중에 타오메바가 침범한 엔진도 없어지고 해서 엔진 총 6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지구에 갈 때 어떻게 가냐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면 중력 가속도가 되게 낮아야 되고 나는 가다가 죽겠지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로키가 왜 그래? 질문 로키 되게 문장력이 다릅니다. 로키가 왜 객관적이에요. 그러냐고 예, 질문할 때는 물어봅니다. 왜 그래?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레이스 화남 질문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러면은 그레이스 화났어? 이걸 이제 그레이스 화남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로키가 되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연료 장치를 만들어줘요, 그냥. 예, 해결해 주는데 어. 그레이스는 똥 씹어 그러니까 상상을 하잖아요. 똥 씹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옆에서 똑똑 치고 왜 해결해 줄게 하고 띡 그거 되게 만들면 돼 이러면서 만들어줘 막. 나의 고민이 되게 하찮게 느껴지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그레이스와 같은 인간 종족이잖아요. 그쵸, 그쵸, 몰입을 그쵸.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괜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야 읽으면서. 아이고 박탈감까지. 아, 아니 되게 고민했던 게 무색하게 그래? 해결이 된다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부질없었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좀 재밌게 봤었던 것 하나. 그다음에 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요소를 그 양면성으로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세요. 앤디 워 위어. 작가분께서는 위요? 아씨. 나 때문에 자꾸 앤디 워홀 같잖아요. 아이고 위어. 아, 그래서 그냥 앤디로 합시다. 앤디 아스 작가님.
보통 워 위어 앤디 작가님. 위어라고.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위어 작가님 앤디 위어. 아 그냥 성만 얘기하시든지 이름만 얘기하시든지 둘 중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냥 저자님 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대명사로 할게요. 저자님께서 어. 저자님께서 그 아스트로파지를 지구의 이제 종말로 하는 요소를 쓰면서도 반면에 인간들이 우주 여행을 하면서 방사능을 막게 해주는 요소로도 쓰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선을 출력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쓰면서 이런 상상들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한 가지를 두고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요소를 집어넣고 만든다라는 게 사실 소설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모방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예,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읽으면서도 재밌게 읽으면서도 감탄하면서 되게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재밌게 읽었었다. 저는 원래 SF예요. SF 진짜 사이언스 오늘 픽션 대박이네. 해가지고 SF. 알아요. 안다고요. 아 픽션 사이언스인가? 죄송해요. 이런 이렇게 장르 소설을 네. 아예 안 읽었어요 원래. 네. 아예 안 읽다가 이번 기회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다 이런 건가? 좀 흥미를 느껴지는 이 장르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 원래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 앤디 위어가 특유의 이 약간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21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26년이면은 영화와 거의 이제 판권 소설 거의 나오기 직전부터 그냥 영화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 찾아보니까 이 소설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영화는 할 거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앤디 위어의 그 약간 작품이 영상화하기 좋은 그리고 대중적이고 재미있고 어떤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서사 자체가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저는 이게 3부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네. 걸 좀 책을 읽어보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흥미를 갖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군밤님은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에 상상력의 부분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갖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이 상상력의 한계를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막 너무 피로하다 이런 단어도 쓰고 그랬었는데 영화를 꼭 보고 싶어졌다. 네, 이걸 보면서 나의 상상력과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새로 정립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영화 예고편. 이제 어. 예고편도 찾아봤지만 극장에서 언제 하는지 찾아봤는데 CGV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봉이 생각보다 3월인가 언제 됐지? 개봉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모르고 아니 왜 한 영화만 밀어주고 이건 안 밀어주는 거야 하고 개봉일을 봤는데 한참 늦었더라고요 제가. 개봉일 언제였어요? 개봉일 그때 언제였더라? 한 달 벌써 넘었던 것 같은데. 한 달은 확 너무 그거 넘었고 뭘 하여튼 저도 이제 오래돼서 제 기억으로는 3월에도 헤일메리 있었던 것 같거든요.
3월 18일이네요. 맞네. 3월 어. 맞네.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거 3월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월이 됐어요. 네, 5월이 됐는데 이거 업로드 5월에 하는 거 맞죠? 아이 그럼요. 예, 예. 하여튼 근데 사실 조금 지금 정리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기 전에 책을 봐도 재밌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상하는 게 조금 어렵고 처음에 그게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 하시는 분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영화를 봤기 때문에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 그건 확실히 어, 이걸 맞아요. 상상하는 영역에서 나의 상상 말고 이미 영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그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읽는 거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거든요. 가끔은 실사화된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영화 이미지가 책을 읽는 거에 몰입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조금 다르다거나 내가 상상으로 좀 떨어지거나. 근데 어, 물론 사실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몰입에 방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 물론 아니면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저처럼 예고편만 보고 보세요. 딱 그래 그 뭐 그래도 정도가 맞아요. 책 읽는 거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영화를 저도 안 봐가지고 캐릭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궁금하긴 해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드미트리인가? 그 러시아 관련된 그 군인인지 우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매력적인 하여튼 캐릭터라고 직급 높은 양반 한 명 있어요. 예, 드미트리, 드미트리라고. 난 드미트리 너무 좋은 거야. 막, 뭐, 죽으면 어떻게 하면은 막, 그것이 죽기까지밖에 안 하겠습니까? 하하,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뭔가, 낙관적인 인물. 그러니까 되게 그거 있죠. 심지 굳었으나 낙관적인. 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예. 드미트리인지 하여튼 저는 그 사람 좋아했고요. 로키가 너무 좋았어. 사실 그레이스 박사는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 근데 로키와 그레이스 두 사람의 케미가 저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사실 작가가 왜 로키를 내세운지 알 것 같아요. 인간의 기술로는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근데 음, 로키의 공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약간 너무 먼치킨으로 해버리면 둘의 케미가 안 나타나니까 그레이스의 과학적 지식 그리고 로키의 공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적절히 잘 섞은 것이 아닌가.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진짜. 네, 그래서 와 이거를 어떻게 플롯을 짰고 사실 그 플롯을 어떻게 짰고 했던 그 습작 노트나 콘티 노트나 이런 걸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메일 한번 해보세요. 앤디 작가님한테. 겁나 안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되고 판권 이런 문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줄 것 같아. 제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되게 재밌게 봤고 진짜 오랜만에 저도 SF 장르적으로 분석하려고 본 게 아니라 이야기에 끌려갔던 네. 되게 오랜만에 이야기에 끌려갔던 소설이고요. 솔직히 초반에는 군밤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감시를 했다고 했지만 나 뭐지? 자꾸 혼수 상태 기억도 안 나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이랬지만 근데 사실 뒤에 가면 갈수록 군밤님 덕분에 약간 과학을 좋아했던 과학을 좋아했던 20대의 나를 조금 되찾은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책을 읽고 이 올해 살짝 목표 중에 하나가 책을 좀 많이 읽어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많이 못 읽고 이제 한 이 책까지 해서 5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많이 네. 읽으셨네요. 읽으면서 아, 제가 항상 책을 읽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해요. 지루해하고.
음. 근데 이 FS 소설 SF 맞아요. 일부러 바꾸게 얘기해봤어요. 예,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예. 과연 6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 하나의 저의 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음으로써 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성취감도 얻었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냥 재밌는 내용을 접하니까 앞으로 좋은 책 장르 여러 가지 찾아서 더 읽어야겠다라는 계기가 좀 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설은 또 저희가 처음이죠. 소설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죠. 네. 아니구나. 아니죠. 연금술사 소설인데. 연금술사였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름 우리는 아니지. 제가 하루 종일 이름 이상하게 얘기하고 기억도 못하고 제가 기억 뒤쪽 방코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들은 4년인데 우리는 뭐 8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지금. 여덟 시. 사실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대낮에 지금 서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러네. 근데 시간대가 또 대낮이시네. 근데 웃긴 게 제가 새벽에 잤어요. 새벽 한 6시? 5시 때 잤는데 한 솔직히 제가 9시에 일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군밤님이랑 오전에 보기로 해가지고 제가 9시에 눈 떴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1시간 헤매다가 다시 1시간 잤어요. 사실 제가 코마 상태가 반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고요. 왜 늦게 잤냐? 이게 책 계속 일찍 잘라다가 또 책 읽다가 또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오열하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네. 어쨌든 재미와 감동과 뭐 여러 가지가 다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도 나처럼 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몰입과 상상이 돼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초반에 한 100페이지 정도만 조금 이렇게 참고 읽으신다면 네, 뒷부분은 100페이지인지 80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뒷부분은 쑥쑥쑥 충분히 속도감 있게 몰입할 수 있고요. 모든 영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이 조금 모든 소설도 마찬가지고 초반 세계관만 조금 이해한다면 그래서 올해에 내가 소설을 한번 읽어보겠다. 근데 뭔가 좀 그럴듯한 두꺼운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헤일 메리. 네, 앤디 위어의 작품이고요. 저도 이제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영화관에서는 못 볼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OTT 나오면 그때 한번 보려고요. 네, 저도 그러려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영화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도 다뤄보고 싶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저희끼리 그냥 살짝 다룰 것 같고 녹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올라가는 때가 수요일이잖아요, 항상. 근데 수요일 날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여름이라 날씨가 많이 더워요. 벌써 막 낮엔 땀 나더라고요. 땀나는 시절이 왔고 오늘 나가니까 이제 등이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비 때문에 그렇구나. 아프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아프지 않고 이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